만약에 그게 범죄가 이를 정도로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 개인회생 파산 진행 중에 채권 추심, 빚 독촉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회생 파산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채무자분이 힘들어하시는 게 채권자들한테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받아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죠. 왜냐면 힘드니까. 힘들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를 나눠볼게요. 신청 전에 전화가 오면 받으세요. 받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개인회생 파산 준비 중이라고 알려주세요. 알려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제1금융권, 2금융권은 더 이상 전화 안 옵니다. 대부분. 왜 그러냐면 1금융권, 2금융권도 알고 있어요. 만약에 회생 파산을 진행하면 본인들이 아무리 뭐 지급명령을 날리든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봐도 회생 파산 법원에서 결정한 대로 그 액수만큼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시간이냐 돈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이상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1금융권 관계자들한테는 제가 개인회생 파산 준비 중입니다. 그래도 또 이제 인간적인 도의상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그쪽에서는 그러면 접수하시면 사건번호 나오면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3금융권이라고도 표현하기 못할 정도로 그 동네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채라든지 개인 채권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르죠. 일단은 돈 안 갖고 내가 회생 파산 한다 해도 막 찾아오고 막 협박도 하고 막 이러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그래도 좀 참으실 만큼 참으시다가 이제 그게 범죄가 될 정도의 어떤 협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되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제를 해결하시면 되고, 신청 후에는 개인회생하고 개인 파산하고 이제 갈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회생은 금지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금지명령 제도. 금지명령이 채권자들한테 빚독촉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금지를 시키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재판부에서 금지명령 결정을 내려주면 이게 채권자한테 가요. 일체의 채권 추심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공문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연락 안 오겠죠. 그런데 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동네 사채라든지 개인은 뭐 이런 건 상관없죠. 뭐 또 전화하고 난리 치죠. 그거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빌린 채무자 입장으로서 참을 참다가 어느 정도 단계의 범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것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개인 파산은 금지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면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개인 파산 선고가 나요. 그러면 파산 선고가 남과 동시에 채권자들한테 날아가면 이제 그때부터 채권자들은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여튼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기본이 뭐예요? 그냥 회생 파산 한다고 알리시고 미안하게 됐다고 말을 하시면 웬만한 금융권은 더 이상 연락 오지 않을 것이고, 예외적으로 개인 채권이나 그냥 동네에서 사채하신 분들한테는 계속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거나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이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게 범죄가 이를 정도로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뭐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